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다우 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 트럼프가 뭐 이제 발전소 폭격 10일 뭐 유예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장이 그거를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우 산업이 1.73%, 그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2.15%, 그다음에 S&P 500이 1.67%. 저는 그렇게 이 전쟁을 시작할 때부터 미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냐, 군사적으로 패배냐 그건 아니겠지만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을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저는 이걸 말씀 처음부터 이 전쟁 하기 전부터 그다음에 시작하고 나부터도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될 수 있고 장기전이 된다면 이 미국은 더더욱 안 좋아질 것이다. 미국이 실질적인 패배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 같냐? 결국 이거 최악의 수를 아마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지상군 투입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줄어들었고 금리 인하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지상군 투입을 어떤 식으로든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더 악순환이 시작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뭐 타코할 수는 있겠지만 타코할 타이밍이 너무 많이 늦었다. 지금 이제는 이 주시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트럼프 말이 이제는 안 먹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약발이라고 하죠. 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있고, 제가 이거 예전에 이 트럼프가 이란 전쟁 전부터도 뭐 하트넷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제는 점점 기술주들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조금 힘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실물 자산이나 아니면은 이머징 국가들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막 지금 계속 올라간다. 저는 말씀 못 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실물 자산이나 아니면은 이머징 국가들 뭐 한국, 인도, 중국 뭐 이런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려고 원래부터도 저는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비중을 두고 있었지만 중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도 중국 비중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 종목들은 좀 쳐주고 그다음에 못 오른 종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보는 리밸런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기술주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유예를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진짜 얻는 거는 진짜 뭐를 얻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리딩방에서 트럼프가 막 롱숏 전략을 하잖아요. 지금 주간에는 롱으로 해서 올라갔다 했다가 그다음에 갑자기 뭐 숏을 때렸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때릴까 말까 때릴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뭐 주변에 막 베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의심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트럼프 리딩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전쟁이 끝나면 주식시장이 노켓처럼 뭐 급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허세를 부리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안 믿는다. 예전에는 트럼프가 휴전할 것이다 아니면 때릴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믿었지만 처음에 때린다고 48시간을 줬죠. 그 다음에 5일 유예를 줬죠. 그다음에 5일이 오니까 이제는 10일간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누가 믿냐? 저는 좀 어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5일 플러스 10일 연기하면은 결국에는 뭐가 되냐? 이젠 안 믿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10일 연기한 것도 결국에는 이 발전소 폭격을 10일 연기한 거지. 이 와중에서 다른 데에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거나 다른 특수작전을 시작하거나 이런 거는 연기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기만전술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안 오르고 빠지는 거죠. 지금 연기를 했는데도, 그리고 협상을 한다고 지금 협상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파키스탄을 이용해서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란은 협상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는 오르지 않고 오히려 유가는 더 폭등을 하고, 그다음에 뉴욕 증시는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금리는 또 폭등, 그다음에 코인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런 지금 변화가 뭐냐? 금과 은이 이제는 살짝 바닥을 찍고 횡보하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이 이렇게 다시 또 올라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전쟁 초반에가 금이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쟁이 지속될수록 이제 금이 다시 올라간다 이런 패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으로
점점 가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술주에 속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이제 조금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 금리 인하나 그다음에 초과 수요가 여기로 물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흐름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겠죠. 지금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고, 이 전쟁 비용과 전쟁 부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디죠,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금리, 그다음에 물가 폭등,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이 기술주, 이 성장주에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이 많이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예상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예상을 해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는 실물 자산 위주의 이런 장세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기술주, 장기로 보는 성장주, 이것도 뭐 잘 고르면 되겠지만 이게 다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뭐 미국 주식 하락할 때 매수해서 끝까지 들고 가면 좋다. 그것도 뭐 좋죠.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쭉 들고 간다고 하면 저도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5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미국 장이 그렇게 우리가 말할 정도로 매력적인 장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좀 미래가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예측을 해서 저는 그렇게 투자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요. 그러니까 미장 비중을 너무 많이 이젠 두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막 60%, 70%를 미장 비중에 두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 50에서 40 이렇게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데 좀 비중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실물 자산에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하면은요, 뭐 여러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또 이런 얘기했죠. 연설에서 지금 다음은 쿠바다. 그래서 이란에 이어서 무력 대상.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미국이 할수록 결국에는 제3국가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야 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 해준 게 많고, 그다음에 우리 뭐 미국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미국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미국한테 이렇게 조금 우호적인 언론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3국가들은 이런 쿠바나 이런 데 있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있었고 이란도 있고, 제3국가들은 이렇게 미국이 계속 이란 다음에 뭐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엔 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달러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내가 달러를 많이 안 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겠죠. 당연히 제재를 받고 이렇게 이란처럼 폭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제3국가들은 달러보다는 금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트럼프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이 기축통화 패권과 그다음에 미국의 이런 성장에, 이 주식 성장이나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란이랑 또 협상하고 뭐 호르무즈 해역 개방을 압박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이 전쟁에서 누가 유리한가? 결국에는 이란이 자기 지역발이 있잖아요. 이 호르무즈를 먹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코 쉽지 않고, 이 호르무즈는 전 세계의 이런 유가와 전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그래서 이게 미국이 쉽지 않은 지금 전쟁이다. 저는 이렇게 전쟁 초기부터 과감하게 욕을 먹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는지 한번 앞으로 가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카타르에서도 지금 5월까지 예정된 LNG 선전물 최대 90척이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이거 배송 못 될 것 같다. 이렇게 카타르 에너지 CEO 이 사드 알 카비, 이 사람이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란의 이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 시설 공격으로 그것 때문에 이 카타르 LNG 수출 능력이 약 17%가 파괴되어 연간 200억 달러의 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에는 이 3에서 5년 길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카타르에서 특히나 이 LNG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카타르 헬륨 생산량, 그러니까 이 LNG에서 카타르에서 지금 헬륨이 엄청난 비중으로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헬륨은 어디에 쓰이냐면 결국에는 반도체, 우주 로켓, 그다음에 의료, 영상 분야, 그다음에 이런 핵심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카타르가 전 세계 헬륨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작은 국가에서 3분의 1을 담당하니까, 뭐 물론 미국은 큰 국가잖아요. 44%를 담당하는데 이 작은 국가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거면 얼마나 밀도가 크겠어요. 여기서 이제 타격을 입는다고 하면은 진짜 이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우주 로켓, 그다음에 의료 영상 분야, 여기에서 핵심 원자재로 이게 쓰이는데 이게 붕괴된다고 하면
당연히 뭐 IT나 뭐 이런 데 반도체나 이런 데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헬륨 공급망이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포장 가스 업체 중 하나인 에어가스는 카타르가 지금 LNG 생산을 중단한 후 헬륨 운송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소할 수밖에 없다. 여기도 지금 멈췄다고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야 이거 보면서 결국에는 이 헬륨 가스가 또 이제 줄어든다고 하면은 IT고 뭐고 결국에는 실물 자산 위에서 그게 형성이 된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이 기술주나 이런 것들도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어야 결국에는 생산이 되고 엔비디아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다들 이 실물 자산 기반으로 돼야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이 지금 병원에서 이게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병원에서 이 물품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안 쓰인다고 하면은 결국 환자가 발생해서 또 이제 피해가 더 가중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에어가스는 이 병원 물품 구매를 돕는 비젠트, 뭐 비지엔트 여기에 이 제작한 시장 업데이트에 따르면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다른 산업보다 이 의료 고객에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이제 막힌다고 하면 걱정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참 이것도 좀 많이 걱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헬륨 공급 부족 때문에 이 테크 공급망, 이 반도체나 이쪽 테크 주식들이 결국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해서 경영진들이 이거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헬륨 공급이 이제 긴축되면서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일부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대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밝혔다고 합니다. 야, 걱정이네요. 참 진짜 헬륨이 이런 정밀 제조 그다음에 칩 이런 거에 많이 쓰인다는 게 야, 이게 또 타격을 입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입고 그다음에 이제 맥쿼리에서는 이 진짜 전쟁이 2달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유가가 이제 배럴당 $2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잘 보셔야죠. 이제는 기름값이 2,000원을 넘어서 최악일 때에는 3,000원까지 갈 수가 있고요. 뭐 환율도 뭐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틀 수밖에 없겠죠. 야, 이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2달 더 이어지면은 이게 $200가 넘어갈 거라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요. 3월 내 종료 확률이 60%이긴 한데 뭐 이제 3월 거의 28일이고 거의 종료 확률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6월까지 지속된다고 이런 확률이 40%라고 합니다. 저는 6월까지 지속될 확률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걸 과연 트럼프가 포기를 하고 타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200까지 왜 가냐 결국에는 공급이 붕괴되기 때문에 충분히 치솟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호르무즈 해협은 글로벌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장기 봉쇄 시에는 실물 원유 이동 자체가 막혀버리면서 단순 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이 물리적인 부족이 발생한다. 금과 은에서도 제가 실물 금과 실물 은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물리적인 부족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는 이 가격이 그냥 찍히는 전자식 가격이 아니라 미친 듯이 현물 가격은 올라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석가들의 이 설명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자면은요, $200까지 석유가 오른다고 하면 더 이상 이게 환상이 아니고 결국에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 이거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국가들이 어디냐? 결국엔 동아시아 있잖아요. 아니, 동남아시아. 동남아가 이 정유사나 이런 게 이 비축유나 이런 거를 조금 부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지면은 더 많이 먼저부터 이제 이렇게 쇼크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진짜 이제 현물 확보 전쟁 경쟁 그래서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 같다. 이거 중요하죠. 제가 매번 이제 실물 자산에 이런 뭐라고 해야죠? 결국에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에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지금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이 지속 기간은 약 4주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4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4주가 지나면 과연 뭘로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호주에서도 우리가 뭐 호주가
자원이 많고 이렇게 좋은 곳이라고 알고 있지만 호주도 지금 보면은요. 이 LNG나 이런 그거는 수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제하는 공장이 이번에 뭐 사이클론인가 이런 게 와버려서 이런 자연재해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공장이 잘 안 돌아가면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배급제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야 이거 보면서도 야 그 진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는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 지금 이란 전쟁과 이 경제 위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이란 전쟁 후에 진짜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까지 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데일리메일 영국의 데일리메일에서 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서 이미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 위기가 심각하다는 충격 보고서가 공개되자 미 국방부 미 전쟁부죠 이 내부의 공황 상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전쟁 시작 4주 만에 토마호크 미사일 비축량이 소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이미 850발의 토마호크를 발사를 실사했고요. 그러니까 실시했고 그다음에 각 미사체의 비용은 변형에 따라 200만 달러에서 360만 달러 사이다.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는 조종사 위험이 없이 최대 1000마일이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 제조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축량에 대한 우려가 이 펜타곤 내부에서 은근히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 전쟁에서 예전에 다른 유튜버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폭격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지상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지상군도 들어갈 수가 있을까? 왜냐 지금 이란도 미사일이랑 드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 기지를 철수하게 만들었어요. 미군 기지 13개 이 미군 기지에 결국 이 지역 있잖아요. 중동 이 지역에 그걸 공격을 하면서 사실상 미군이 여기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다 이렇게 지금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이 기지가 지금 무력화된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은 지상군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비트마인 2배 숏을 한번 해지로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53.73%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이 국장 복귀 계좌가 될지 알았거든요. 근데 이 국장 복귀 계좌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순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지금 TQQQ랑 속스를 정리를 못 했어요. 이거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하고 현금을 들고 있으려고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걸 또 팔자니 또 그래서 뭐 세금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좀 SQQQ를 갖고 있어서 해지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SQQQ로 해지를 하면서 뭐 SQQQ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팔면서 TQQQ나 속슬도 매도하고 상계 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해지 이런 전략으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이제는 뭐 수익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나 좀 잘 지키다 이런 전략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 종국에는 역시나 뭐 병력을 뭐 1만 7천 명 투입하나 결국에 지금 뭐 해병 군단이 오긴 왔는데 이제 더 와야죠. 더 오면서 일정 규모가 모일 이런 시간을 벌어준 거 아니냐. 그리고 작전할 수 있는 작전을 짜고 어디를 칠까 이런 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10일 유예한 거 아니냐 이거를 다들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병력이 모이고 있고 이란에 모이면서 압박을 주려고 하는데요. 이란은 과연 이걸로 압박을 받을까? 오히려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조금 걱정이 많이 돼요. 진짜 이렇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미국이 장악을 하려고 지상군이 들어가도 여기가 다 산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는 겁니다. 미사일이 날라오면요 지옥입니다. 지금 뭐 드론이랑 미사일이 날라오면 지옥이고 여기 지금 뭐 어디죠? 여기 섬 있잖아요. 하르그 섬인가 여기도 장악을 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면서 드론들이 날라오겠죠. 그러면은 과연 지상군의 피해가 없이 이거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란의 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 과연 미국이 들어가서 지상전을 수행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은 지금 지난 35년간 이 정규군을 상대로 이 군단 규모의 기동전을 치른 경험이 없고요. 뭐 이라크 침공 당시에도 이미 이라크군이 폭격 때문에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쭉 진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은
아예 요새화된 이런 지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침공하기에서 이제 살아남는 게 결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 20년간 이 해상 수송 특수부대를 대폭 축소해 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들어가는 이런 지상군들도 경보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화기를 막 이렇게 무장한 이런 중보병이 아니라 경보병, 그야말로 진짜 가볍게 들어가는 건데 과연 이런 고강도 지상전에서 그게 버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지역도 진짜 우리나라처럼 이 산악 지형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아마 더 가파르고 더 이렇게 험준한 산지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들어가서 과연 드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사일 이런 거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상군이 만약에 투입돼서 이 섬을 점령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마 많은 이런 사상자를 발생하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지상군이 투입돼서 호르무즈 해협을 열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하르그 섬을 여기에 장악을 해도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전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 입장에서 왜 편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진짜 객관적으로 전황을 파악을 해드리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대로 가잖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 미국이 불리하다, 절대 이거 이란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 뭐 지도부만 해결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제가 처음부터 제 영상 찾아보세요. 계속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 느끼시죠? 존 버나드 말대로 되고 있구나. 이거는 뭐 잘 보시면은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 찾아보지 마시고 외국 언론들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외국의 이 박사들이나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장군님들, 예전 장군 출신, 미국 장군 출신도 이걸 비판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연설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그런 거 찾아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정치적으로 풀지 마시고 그냥 이걸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제3자다, 미국 편도 아니고 이란 편도 아니다 생각해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만약에 미국이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요, 이 중동의 패권은 누가 가져갈까. 저는 이란이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이란이 가져가면은 이제 GCC 국가들 어디냐, 뭐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바레인, 뭐 이런데 이라크 이런 데가 이란이랑 이제 협상을 해야겠죠. 호르무즈 해협이나 아니면은 이런 안보 협상이나 이런 것도 이제 이란이랑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꼴을 미국이 보기 싫다 하면은 뭐 최악의 수에는 뭐 지상군이 뭐 이제는 1만 명, 뭐 2만 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은 뭐 10만 명, 20만 명도 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은요, 미국이 진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자기가 서명을 한 미국 화폐를 이렇게 한다, 뭐 발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자세하게는 안 봤는데 지금 보니까 1861년 이후 전통을 깨고 미국 달러 지폐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건국의 25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이 서명, 그러니까 트럼프와 둘이 이렇게 서명을 할 것이다, 미국 지폐에 포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 이거 보면서 이번 조치는 현직 대통령이 미국 화폐에 서명하는 역사상 처음이 될 것이다. 뭔가 저는 좋지 않은 이런 징조가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좋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의 목요일 보도에 따르면 지금 100달러 지폐는 6월에 인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베센트의 서명이 들어간 첫 100달러 지폐라고 하거든요. 이후 몇 달 내에 다른 지폐들이 뒤따를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그랬습니다. 참 웃기는 상황일 거라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25년 말에 이 미국 조폐국은 트럼프 얼굴과 이 지금 이런 In God We Trust 이렇게 해서 이런 캡션을 다른 세 가지 디자인된 이런 주화를 공개했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뭐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 이뻐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걱정이죠. 지금 환율 보세요. 우리나라, 제가 이거 예전부터 환율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기 때 대비를 또 못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대비 하나도 안 했었고요. 오늘 오히려 뭐 돈을 뿌렸었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는 아마 더 많이 튀지 않을까. 1,600원, 1,7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위기가 오면. 그다음에 기름 가격은 뭐 2,000원, 3,000원까지 튈 수 있어서 이 위기에 진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피터 시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이 뭐 이란한테 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전쟁 지출 때문에 이란보다 그게 더 큰 위협이다. 이렇게 피터 시보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쭉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막대하게 이제 부채가 증가할 것이고요. 그것은 곧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은 무모한 재정 환경으로 바뀌면서 미국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피터 시프는 금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전자산이 금을 사야 된다. 미국이 부도 위험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금을 우리가 더 이렇게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해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너무 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는 더 벌려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저도 더 벌려고 안 하고요. 그냥 했지 하면서 그냥 이것만 좀 더 지키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더 귀에다 해서 들어갔다가 또 여러분들 작살 나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고, 아니면 뭐 저도 관망하고 있고요. 일단 뭐 더 빠지는 거가 좀 싫어서 SQQQ를 조금 해볼까 이렇게 생각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할 거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비트마인만 이렇게 좀 비트마인 숏 이것만 좀 사서 조금 수익을 봤지만, 좀 더 이게 SQQQ도 할 걸 조금 후회가 되지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행동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던지, 그리고 과감한 투자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으면 여러분, 그리고 저 얼굴이 보고 싶다, 얼굴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자, 50만 구독자가 되면은 얼굴 시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50만 구독자가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